가격표에 놀라셨을 것인데요. 수원시 금곡동에 있는 콩나물 국밥집은 그야말로 천국의 국물맛과 거의 찾아보지 못한 가격의 값을 자랑하는, 더군다나 공깃밥은 무한 리필을 할 수 있는 저의 단골집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호수는 수도권 전철을 타고 갈 수 있는 의학역 바로 옆에 위치한 왕송호수입니다. 이 왕송호수는 저희 집 아파트 후문으로부터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길로 30여 분 가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빨간선은 자전거 도로와 연결된 항구지천 뚝방길인데요. 이 길을 따라서 왕송호수에 가서 왕송호수를 한 바퀴 돈 다음에 파란색 자전거 도로로 뒤돌아올 것입니다. 이곳 왕송호수는 수도권 전철을 타고 갈 수 있는 최적의 트레킹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편리한 접근성과 시간의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의 주제는 가성비라는 것과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길도 이 가성비와 연결시킬 수 있겠는데요. 젊었을 때는 육체의 곡선과 정신의 곡선이 위쪽으로, 즉 오르막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 두 개의 곡선이 내리막길로 향하게 됩니다. 육체는 점점 쇠약해져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정신 또한 이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아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육체의 곡선은 막을 길이 없지만 정신의 곡선은 상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위로 또한 인생이라는 시간의 가성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삐걱거립니다. 페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페달 안쪽이 터져버렸네요. 항상 갖고 다니는 운동화권으로 응급 조치를 합니다. 비상용으로 운동화권을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의왕시와 수원시의 접전 지역에 있는 이 왕송호수는 황구 지천을 이루며 수원의 금곡동 벌판에서 수원시의 1월 저수지 물줄기를 만납니다. 응원군을 얻은 황구지천은 화성시 기안교 부근에서 수원에 있는 서호, 그러니까 그 유명한 충만제와 만석고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인 서호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호수의 물줄기를 병합한 황구지천은 계속 남쪽으로 흐르다가 수원의 남쪽 끝자락과 화성시 북부 끝자락에 있는 황계교에서 광교산 자락에 있는 광교호수, 그리고 광교 신도시에 있는 원천호수와 신대호수의 물줄기를 합류시킵니다. 장다리천과 원천리천을 합류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흐르다가 황구지천은 수원과학대 근처에 보통리 저수지를 합류시키고 신갈의 기흥저수지와 용인의 이동저수지, 안성등지의 여러 저수지를 합류시켜서 결국에는 평택만에 집결시키게 됩니다. 평택호 혹은 아산호라고 불리는 이 평택만은 삽교천과 서해대교를 지나 제부도 그리고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로, 즉 서해 바다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양 등지에 있는 물줄기들은 주로 한강으로 흐르는데요. 의왕시나 수원시 밑으로 있는 물줄기들은 서해 바다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항구지천의 물줄기 흐름을 지도로 보는 것은 경기 남부 지역의 주요한 도시들의 지형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느새 왕송 저수지 제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년에 후배들과 만나서 능이버섯 백숙을 맛있게 먹었던 곳으로 들렸는데요. 어이쿠,
정기 휴무입니다. 2층에 있는 호수의 아침은 작은 카페인데요. 주인이 아주 친절합니다. 작년에 건축이 한창이던 LH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왕송 연꽃 습지에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 가볼만한 채박지에서 소개해드렸던 왕송 연꽃 습지인데요. 이곳은 정말 걸어볼 만한 곳입니다. 다만 그늘길이 별로 없어서 한낮 여름에는 양산을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습지 한가운데 있는 원두막 같은 곳에 올라가서 곰탕을 못 먹은 대신 비상용으로선 주먹밥으로 허기를 채워봅니다. 연꽃 습지 옆에 철도 박물관이 있는데요. 저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휴일이군요. 이 왕송 호수에 오시는 길은 수도권 전철역 1호선을 타고 의왕역에 내려서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왕송 호수는 레일 바이크 철로선과 평행선을 이루며 가꾸어진 4.5km의 트레킹 코스, 그리고 많은 종류의 철새와 생태 습지식물, 철도 박물관, 놀이시설이 잘 갖추어진 에코 어드벤처의 지목, 잔디가 잘 깔려진 넓은 운동장, 애견 동물들과 같이 걸을 수 있는 둘레길과 애견 놀이터. 그런데 저는 이러한 많은 볼거리, 놀거리보다도 먼저 그 무엇보다 도심 속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큰 호수 정원이라는 것이 무척이나 마음에 듭니다. 왕송 호수를 한 바퀴 돌고 나면 오늘 하루는 의미 있는 어떤 일을 한 것 같은 뿌듯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레일 바이크를 타고 있습니다. 8월에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것은 사랑인 듯해 보입니다. 왕송 호수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배가 출출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목적지인 전주 콩나물 국밥집에 갑니다. 지하철 1호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차의 제일 첫 칸과 제일 뒷칸에 자전거를 갖고 승차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자전거를 가지고 오신다면 의왕역에 내려서 호수 한 바퀴를 돌고 난 후에 황구지천 뚝방길을 따라서 수원역까지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것도
여행의 즐거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곳으로부터 수원역까지는 자전거 길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옛날에 농길이었는데 지금은 당수 신도시가 생겨서 자전거 길도 잘 닦여져 있습니다. 이제 금곡동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주먹밥으로 때워야 될 듯합니다. 예전에는 없던 3시부터 4시 사이에 브레이크 타임이 생겼네요. 다시 자전거 길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합니다. 내일은 투석을 하는 날입니다. 거의 2년 동안 화요일이면 빠짐없이 수원에 내려와서 콩나물 국밥과 커피를 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화요일 병원에서 투석을 합니다. 건강을 잃은 것은 창피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제 삶의 일부입니다. 공깃밥이 무한 리필인, 그리고 밥값이 아주 싼 전주 콩나물 국밥집에 왔습니다. 그 안에 연락을 안 하면은 저보다 3살 정도 많지만 한없이 믿음직스러운 거시기도 한 베테랑은 콩나물 건더기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콩나물을 건져 먹고 수분 조절을 해야 되는 저는 고기 만두를 시킵니다. 2년 동안 거의 매주 화요일이면 오는 이곳 콩나물 전주 국밥집은 우리의 단골집입니다. 2년 동안 일주일이면 한 번씩 먹는 이 콩나물 전주 국밥은 질리지가 않습니다.